8월 20일 미국 현지에서 전해드리는 미즈노래 월가 속보 뉴스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낮에 저희가 전해드렸던 테슬라의 그 관세율이 있잖아요. 유럽연합에서 중국 전기차. 제가 요거를 조금 혼동을 드린 것 같은데 정확하게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관세율은 19%가 맞고요. 상계 관세율이 9%라고 하네요. 오케이. 어찌됐든 뭐 테슬라한테는 좋다라고 하는 거니까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자, 요걸 보도하는 뉴스 기관들이 조금씩 차이가 있어서 참 상계 관세율 참 말이 어렵죠. 자, 두 번째 소식은 일론 머스크의 트위터 인수에 관한 부분인데요. 불명예스러운 걸 떠났네요. 트위터 인수. 그러니까 일론 머스크의 트위터 인수에 은행들이 일론한테 돈을 꿔줬잖아요. 론해줬잖아요. 근데 그게 금융 위기 이후 최악의 대출로 꼽혔습니다. 와, 이거 좀 들여다보도록 할까요? 자, 일론 머스크가 지금은 X로 이름을 바꾼 트위터를 인수할 때 돈을 댄 은행들이 진퇴양난에 빠졌다고 합니다. 인수 자금을 대출한 지 2년이 다 돼가지만 돈을 회수하지도 그렇다고 대손 처리하지도 못하고 있다는데요. 은행 대차 대조표에 오랜 기간 부담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머스크의 X 인수의 자금을 댄 은행은 모두 7개인데요. 자, 월스트리트의 모건 스탠리와 뱅크 오브 아메리카, 영국계의 바클레이스, 프랑스계의 BNP 파리바와 소시에텔 제너럴, 그리고 일본계의 미쯔비시, UFJ 파이낸셜 그룹, 그 다음에 미주호가 머스크에게 돈을 빌려줬다가 크게 물려버렸습니다. 자, 일론 머스크는 2022년 10월 440억 달러의 당시 트위터를 인수했죠. 이들 은행은 약 130억 달러를 꿔줬고요. 나머지 한 310억 달러는 테슬라 팔아가지고 메꿨잖아요. 자, 월스트리트 저널은요, 당시 트위터 인수 금액 고평가 논란이 있었지만 은행들은 세계 최고 부자 머스크가 일부 투자자들을 모아 이미 300억 달러를 인수자금으로 투입하기로 함에 따라 머스크를 믿고 대출에 나섰다고 전했습니다. 자, 스티븐 시카고대 재무학 교수에 따르면 은행들은 돈을 꿔주면서 장밋빛 꿈을 꿨는데요. 자, 이 교수에 따르면 이들은 손실을 보더라도 평소처럼 일정 가격으로 이 대출을 시장에서 팔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획대로만 되면 머스크를 통해 달러당 100센트를 받을 수 있다는 유혹에서 벗어나지 못해 대출 매각 시기를 놓쳤다고 합니다. 즉, 은행들은 기업 인수 자금으로 돈을 빌려주면 이 대출을 담보로 채권을 발행해서 원금을 최소한 일부는 보존하곤 했는데요. 그러나 머스크에 대한 트위터 인수자금 대출은 그러지 못했습니다. 즉, 2배 장사 욕심에 눈이 멀어 대출을 마냥 들고 있다가 시기를 놓쳐 손실 처리도 채권 발행을 통한 원금 회수도 하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피치북에 따르면 2007년 한 기업이 인수에 나가서면서 200억 달러를 빌렸던 진퇴양난 대출로는 최대 규모지만 이 기업이 약 1년 만에 파산하면서 은행들이 대규모 손실로 마무리했기 때문에 테슬라처럼 진퇴양난 상황이 지속되지는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트위터는 망하지도 않고 갚지도 못하고 하니까 이제 진퇴양난이라는 거죠. 자, 케플라는 테슬라의 대출이 2년 가까이 진퇴양난이 지속되면서 역대 최악의 진퇴양난 대출이 됐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는 테슬라의 대출은 은행들에 대한 그 어떠한 대출 중에서도 가장 오랜 부담을 주는 대출이 됐다고 말했습니다. 머스크가 440억 달러의 인수에 X로 이름을 바꾼 트위터는 그가 인수한 지 채 2년이 안 된 지금 기업 가치가 190억 달러 수준으로 추락했습니다. 와, 50% 더 밑으로. 인수 금액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건데요. 언론의 자유를 외치는 머스크가 혐오 발언도 언론의 자유가 있다며 옹호하면서 광고주들이 떨어져 나가고 있기 때문인데요. 특히 이제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그쪽이 굉장히 좀 치열했죠. 최근 미국 대선을 앞두고 X 사용이 늘고 있다는 데이터가 나오고 있긴 하지만 광고가 회복되고 있다는 조짐은 없습니다. 그렇죠. 핵심은 X의 사용자가 아니라 이제 광고 회복인데, 그렇죠. 머스크는 광고주들이 조직적으로 광고를 처리하고 있다면서 소송을 걸고 광고주들에게는 육두문자까지 날리고 있지만 광고주들은 요지부동입니다. 은행들에서 막대한 인수자금을 빌린 탓에 X는 재정적인 부담도 상당한데요. 머스크는 연간 이자만 15억 달러에 이른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트위터 인수자금 대출은 은행 순위에도 변화를 불러일으켰는데 머스크가
트위터를 인수하기 전인 2021년, 2022년에는 미 투자은행 1, 2위를 뱅크 오브 아메리카와 모건 스탠리가 차지했습니다. 그러나 2023년, 24년에는 인수 자금을 대지 않은 JP 모건과 골드만삭스가 각각 1위를 기록했습니다. 은행들은 여전히 이 대출에 미련을 갖고 있는데요. 장래성을 보고 머스크에게 꿔준 돈을 채권으로 매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자, 월스트리트 저널은 세계 최고 부자인 머스크, 또 테슬라, 뉴럴링크, XAI 등에 이르기까지 그의 6개 업체와 계속 거래하려는 욕심으로 은행들이 이 대출을 손에서 놓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을 했고요. 단기적으로는 고전하고 있지만 스페이스X, 스타링크 이런 기업들이 기업 공개, 즉 IPO를 하게 될 경우 얻게 될 막대한 수익 창출 기회를 날려버리지 않기 위해 이 대출에서 여전히 손을 떼지 않고 있다고 월스트리트 저널은 분석을 했습니다. 테슬라의 장기 투자에 대한 미련을 갖는 것은 개인뿐만 아니라 은행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네요. 그렇죠? 자, 금값이 여전히 치솟고 있죠. 자, 금 투자하는 분들은 어제가 제일 쌌다, 오늘이 제일 싸다, 내년에는 $3,000까지 갈 수 있다라고 하는 장밋빛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잉 소식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2025년 취역을 목표로 개발 중인 장거리 여객기 777X가 지난해 6월 19일 프랑스 파리 북부 르브르제에서 열린 파리 에어쇼에 전시되어 있는데요. 구조적 결함이 발견됨으로 인해서 이게 참 2025년은 고사하고 한참 걸려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엔비디아가 시장을 끌어내렸습니다. 보시다시피 엔비디아, 테슬라가 여기 보면 엑슨모빌도 그렇고 시장을 끌어내린 주범이 되었는데요. 결국 어저께 시총 2위로 올랐었더니 오늘은 3위로 밀렸습니다. 엎치락 뒤치락 마소와 함께 시총 2위 자리를 놓고 지금 왔다리 갔다리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장이 다우는 마이너스 0.15, 나스닥은 마이너스 0.33, S&P 500은 마이너스 0.20, 러셀 2000은 마이너스 1.17로 마무리가 되었는데요. 나스닥의 9일 연속 상승에 대한 도전이었는데, 자, 결론은 어떻게 됐을까요? 자, 잠시 멈추었죠. 자, 연속 상승은 멈추었지만 여전히 시장에 대한 장밋빛 전망은 스그러들지 않고 있는데요. 자, 미국 오늘 월가 소식 잠시 좀 정리해 드리도록 할까요? 자, US뱅크의 선임 투자 전략가인 톰 하일리는 CNBC와의 인터뷰에서 매도세는 있었지만 사람들이 미국의 기업과 경제를 재평가하면서 펀더멘탈로 돌아왔다면서 기업들이, 즉 투자자들이 증시로 복귀한 것이라 분석을 했고요. 또한 모멘텀 투자자들이 버스를 운전하고 있다면서 8월 말이 다가오면서 거래량은 줄고 있어 증시 움직임이 과장하는 측면이 있는데 나는 최근 랠리도 과장됐다고 생각한다 하면서 좀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였습니다. 자, 나스닥이 0.3% 정확하게 말하면은 그렇죠. 33% 하락하면서 잭슨홀 미팅을 앞두고 자, 8연승에 대한 부담에 숨고르기에 들어갔는데 그럼 지금 저희가 뉴스를 녹음하는 시간이 서부 시간으로 5시 52분이거든요. 자, 선물 시장을 보면 짠 플러스로 돌아섰네요. 자, 이 선물 시장의 상승이 그대로 이어진다고 한다면 그렇죠. 오늘의 하락은 상승을 위한 자, 건전한 조정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오늘 장중한 때 넷플릭스 주가가 사상 최고치를 찍었던 거 아십니까? $711.33를 찍으면서 최고가를 기록했는데요. 자,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오징어 게임 2에 대한 기대감이 장중에 반영이 되면서 이렇게 올랐다고 합니다. 오징어 게임. 근데 여러분 아시죠? 지금 넷플릭스 같은 경우는 한국에서도 이제 구독자가 굉장히 많이 줄고 있잖아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그렇죠. 볼 게 없다. 근데 참 이게 이런 말 들으면 넷플릭스 측에서도 참 좀 거시기 할 텐데, 그렇죠. 유저들의 기대치가 워낙 높아지다 보니까 웬만큼 영화를 만들어도 뭐 감동이 없어. 그렇죠. 감동이 없어. 여러분, 해리스가 법인세를 28%로 올리겠다고 공약하고 나섰습니다. 트럼프는 전기차의 세액 공제를 폐지하는 걸 검토하고 있다. 이제 되면은 전기차 그거 폐지할 것 같아요. 금괴 한 덩이 가격이 $100만 처음으로 돌파했다고 합니다.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죠. 좀 안타까운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영국의 빌 게이츠로 통하는 마이크 린치라고 하는 영국의 유명한 IT 기업가입니다. 요트가 침몰함으로 인해서 사망했습니다. 참 그 기사를 읽어봤더니 직원들 뭐 좀 단합대 차원에서 했는데 참
일기예보 좀 잘 듣고 하시지. 에이, 참말로. 자, 애플이 인도에서 올해 아이폰 프로 처음으로 인도에서 만든 아이폰을 출시한다고 합니다. 탈중국의 속도를 계속해서 내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미국의 자동차 시장에서 GM, 스텔란티스, 닛산까지 구조조정에 계속해서 들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소식입니다. 자, 계속해서 여러분 종목 뉴스 중심으로 좀 더 여러분에게 알려드리도록 할 텐데요. 워너브라더스 아시죠? 워너브라더스 디스커버리가 라스베가스에 80억 달러 규모의 스튜디오를 건설할 계획이고 최근 TV 자산에 91억 달러의 손실을 입었다고 밝혔습니다. 여러분 그 테슬라 그 전용 레스토랑 빌딩 그 LA 헐리우드 쪽에 있는 거의 다 지었거든요. 그 완공되면 제가 한번 직접 탐방 갔다 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캐나다 철도가 운행을 중단하면서 트럭 운송 부문은 수요 증가와 비용 상승으로 영향을 받고 있다고 하네요. 자, 오픈 AI는 AI 컨텐츠 표시를 위해 자, 콘드넷사와 협력하고 있으며 AI 스타트업인 엔스로픽 저작권 침해 소송에 직면해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여러분 쉐인 아시죠? 쉐인. 그렇죠. 저도 이번에 쉐인에서 한번 옷을 주문해 봤는데 저 가격 맞추기 힘들죠. 근데 뭐 퀄리티는 딱 쉐인 가격만 합니다. 저작권 침해 및 영업 비밀 도용 혐의로 테무를 고소했다고 합니다. 좀 우리로서는 고개가 갸우뚱거리죠. 쉐인이나 테무나 쉐인이나 다 중국 것들 아니야? 아니 똑같은 것들이 뭘 또 고소하고 난리나? 이런 생각이 살짝 좀 들죠. 자, 우버가 전기차 전환을 위해 전 테슬라 임원을 영입했다라고 밝혔는데요. 2분기 실적 강세를 전망하고 있습니다. 자, 어제도 알려드렸지만 웨이모가 로보택시 운행 횟수를 2배로 늘리고요. 알파벳은 또 확장에 50억 달러를 투자한다고 밝혔습니다. 자, 어제 알려드렸던 AMD가 ZT 시스템을 49억 달러에 인수했잖아요. 그 덕분일까요? 오늘 AMD 자, 반도체가 다 빠지는 와중에 혼자서 파란불 텍사스 인스트루먼트와 함께 근데 마지막에 좀 밀리긴 했지만 그래도 잘 선방했습니다. 지금 이렇게 시장 보고요. 그다음 미국의 로컬 소식 좀 전해드릴 텐데 여러분 지금 제 주변에 이 신종 코로나 감염된 사람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한국도 되게 심하다 그러더라고요. 기침, 발열 같은 증상이 있거나 특히 고위험군에 속한 분들은 반드시 자가 검사를 받아서 꼭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일단 스스로 지켜내는 게 정말 중요하거든요. 가뜩이나 불황으로 힘든 요식업계에 이제는 먹튀 즉 무전 취식까지 등장해 업주들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자, 샌버란디노 카운티에서는 한인 업주가 먹튀 남성에게 폭행까지 당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그냥 밥 먹고 돈 안 내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따지면은 폭행. 이것뿐만 아니라 제가 아는 분이 그 바닷가에서 기념 티셔츠 판매하는 그쪽 비즈니스를 하고 계시거든요. 얘기 들어봤더니요. 그냥 와서 티셔츠를 집어간대요. 내버려둬야지 따라갔다가는 폭행, 강도, 총, 칼. 참 무섭네요. 그렇죠? 올해 상반기에 미국의 전국 자동차 보험료가 15% 상승했지만 하반기에는 22% 특히 캘리포니아 주에서는 무려 54%나 인상될 것이라는 조사 결과가 발표돼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야, 이거 자동차 이거 어떻게 하나? 참 보험료 오르기 전에 보험 들었던 분들 부럽습니다. 전국의 상업용 부동산 침체가 가속하는 가운데 캘리포니아주가 수개월 내로 더 큰 어려움에 직면하고 3년 내로 신규 개발 또는 줄어들 것으로 전망돼 가장 힘든 주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된다고 밝혔습니다.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여전히 남아있는 가운데 소비자들의 가용 소득이 바닥나면서 여행 업계도 국내 소비자들의 수요가 줄어들고 있다면서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민주당의 이 대선 확정 행사 이벤트가 크게 열리고 있잖아요. 난리도 아닙니다. 어제는 클린턴 힐러리여서 나오고 막 그냥 빵 첫날은 바이든 나오고 막 그냥 해리스도 나오고 오늘은 버락 오바마하고 미셸 오바마 나와가지고 막 그냥 이거 참 진짜 트럼프 속으로 많이 지금 속이 타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이런 전당대회 내부는 축제 분위기를 가득하지만 행사장 밖에서는 이스라엘 지원 중단을 촉구하는 수천 명의 시위대가 격렬한 반전 시위를 하고 있는데 다행히도 충돌은 없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해리스 후보가 트럼프 후보에 앞선다는 여론조사가 속속 발표되고 있지만 민주당 내부에서는 공표된 수치보다 덜 낙관적이라며 지나친 낙관론을 경계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두 대선 후보의 첫 TV 토론이 언제죠?
9월 10일 ABC 주간으로 열리는 가운데 트럼프 후보는 해리스 후보가 거부사를 밝힌 9월 4일 팍스뉴스 TV 토론 대신 타운홀 미팅에 참석한다고 밝혔습니다. 뭐 사실 앞서고 있는 후보가 굳이 그렇죠 할 필요는 없죠. 그러고 보면 참 해리스도 머리가 좋은 것 같습니다. 자, 오른쪽에 보고 계시는 미주놀 방주 공부방을 이야기하는 건데요. 마감 이틀 남았습니다. 여러분 돌아오는 금요일 날 한국 시간으로 토요일이죠. 자, 최종 인터뷰 이후에 바로 수업이 진행이 되도록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잭슨홀 미팅 이후에 시장 어떻게 움직일 것인가. 여러분 9월 달에 금리 인하 하는 거 당연한 거 다 합니다. 핵심이 뭔지 아십니까? 9월 달에 금리 인하는 핵심이 아니에요. 얼마를 인하하느냐가 핵심입니다. 거기에 대한 정확한 가이드라인 방향성 대응법 저희들이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녹음 뉴스를 전해드리는 이 시간 자, 선물시장 4대 선물시장 지금 상승으로 다 전환을 했고요. 10년물 굴리래 죄송 금리 3.8180 비트코인 6만 불이 또 깨졌네요. 59,087 마이너스 2.15% 좀 빠지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어제 새롭게 시작하는 저희 미주놀의 월가 헤드라인 중심 특별히 종목 중심의 이 소식 많이 사랑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희 소식이 여러분 이 뉴스가 도움이 됐다고 한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빵빵빵 눌러주시면 참으로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